창작을 시작하는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럴 거예요. 번역은 나름 그래도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만큼이라도 돈을 벌지만 창작은 시간을 날려버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난 또 돈을 못 버는 거고, 그런 두려움이 아마 가장 크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번역가 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AI로 인해 사라질 직종, 이런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번역가라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이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에요. 이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런 체념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버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상황을 주시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상 전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다양한 생각을 하고 또 책도 많이 읽으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데요. 사실 번역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 어떤 분이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통번역 지망생인지 아직 정확히 나를 담그신 것 같진 않은데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서, 제가 솔직히 정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통번역은 주업으로 하기에는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거기 댓글에도 썼지만 출판 번역 이외의 분야는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출판 번역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I가 번역한 거는 번역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머나먼 미래가 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출판 번역가들이 사실 걱정을 해야 되는 건 AI가 아니라 출판 번역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출판 번역계는 매년 불황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출판 번역이든 뭐 번역이든 몸담고 있지만 다른 일을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을 좀 드리는 그런 영상이니까요. 물론 제가 드리는 이런 선택지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나는 출판 번역이든 그냥 그 외길만을 가겠어 하고 고집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나는 이거 말고는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건 뭐 본인의 상황이니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제안들이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이렇게 좀 막힌 틀에서만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더 폭넓게 아이디어를 넓히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제가 제안드리는 길은 창작이에요. 번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야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기획서를 써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출판사에서 계약을 맺어야지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에 반해서 창작 같은 경우는 사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고 빈 도화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긴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즉 바운더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만 하면 굉장히 귀한 도박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마존 독립출판도 시작을 했고요.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보고 있고요. 창작을 시작하는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럴 거예요. 번역은 나름 그래도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만큼이라도 돈을 벌지만 창작은 시간을 날려버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난 또 돈을 못 버는 거고, 그런 두려움이 아마 가장 크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내놓은 창작물이 과연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까? 인정을 받을까? 이런 두려움인 거죠. 저도 사실 그게 뭔지 알아요. 저 역시 창작을 할 때마다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창작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그런 두려움을 일단은 극복을 하고 어느 순간 그냥 묵묵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가가 내가 책을 한 권 내야지 나는 작가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다면 사실 책을 한 권도 못 낼 수도 있거든요. 번역서 역시 저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묵묵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번역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처럼 작가 역시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창작은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만화를 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웹소설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시도를 해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동문학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고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조금 그 활동을 아동문학에서도 조금 더 뻗어나가는 쪽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나름 다양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두렵더라도 그거를 극복을 하시고 일단은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쌓이고 쌓아야지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창작이 굉장히 번역에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존경하는 많은 선배 번역가분들 역시 창작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면서 두 가지 집을 이렇게 지어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아 그래 이 길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나름의 위안도 받고 하거든요. 제가 쌓아 올리는 이 길들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건 좀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 있는데 남을 너무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어보면 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따르라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그런 고민에 시달리고 있는데 남들 거를 따르면 결국 내 거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 물론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 안의 거 중에서 거짓을 쓸 수는 없잖아요. 남의 걸 갖다 쓰면 그건 거짓이거든요. 그거를 어설프게 흉내를 내서 조금 약간 아류작처럼 뜰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내가 좋아하는 얘기, 내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얘기가 나오려면 이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창작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나서야 내 안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해보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다음번 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지는 여러분 조금 너무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저는 한번 틀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회사를 5년 동안 다니고 그만둔 다음에 딴 거를 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거를 도전한다는 거에 있어서 나름 굉장히 유연해요, 사고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새 그런 영상 많이 뜨잖아요. AI로 인해 대체될 직업, 살아남을 직업.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하는 거. 이 창작하는 것도 AI가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I로 대체할 수 없는 뭐 돌봄 이런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거.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저는 인간의 그 행동이랑 심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심리사 자격증을 따서 나의 남은 여생을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국은 그게 비교적 쉬운데 미국은 대학원을 또 졸업을 해야 되고 또 인턴처럼 이렇게 수료도 받고 해서 최소한 5, 6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5, 6년 길게 보면은 저는 그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쯤 접었는데 왜냐면은 대학원 등록비가 필요하니까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만큼은 남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양하게 기존에 내가 너무 해왔던 데 틀에만 갇히지 마시고 독서 지도사 자격증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선택지가.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거는 딱 선택지는 아닌데 네트워크를 쌓으시고 모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넷플련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유튜브 통해서 원서 다양하게 읽는 방법 같은 걸 제시하니까 모임장 역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모임을 주체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나가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생겨요. 뭐라도 생겨요. 내가 혼자서 집에서 고민하던 게 풀리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머리가 트이기도 하니까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동안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혼자만 많은 걸 고민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북토크하고 왔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환기가 되고 저에게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거든요. 넷플 연가가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만의 그런 넷플 연가, 뉴욕에 사는 한국인들을 위한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떠올랐거든요. 물론 생각하는 거랑 실행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발생하는 그런 아이디어, 시너지 효과 같은 게 있으니까요. 너무 내향인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했던 분이라면 한번 나랑 결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에도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나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이번 영상을 찍은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혹은 이러한 아이디어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시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가 조금 많이 흉흉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유튜브만 틀면 다 AI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AI 자격증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AI 이러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AI로 인한 피로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한 발짝 떨어지셔서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창작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막 바쁘게 살았던 거에 속도를 좀 늦춰주고 번역이랑은 달리 저에게 조금 여유 있게 가도 좋다. 조금 천천히 가자. 그래야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게 해줘서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살 날이 지금 살아온 날보다 많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